일본의 식민지가 되다. 한반도 침략에 나선 일본. 90년대 후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자기네 영향을 넓히기 시작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를 바탕으로 식민지를 확정해가던 이들은 강대국을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라고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더 많이 식민지를 갖기 위해 경쟁하듯이 침략을 일삼았는데 그 과정에서 두세 나라가 한 지역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한반도의 만주 지방을 차지하려고 사사건 갈등하였다. 이미 만주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던 러시아와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고 만주까지 침략할 일본 서로 눈엣 가시였다. 1904년 무렵에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대한제국은 또다시 다른 나라들이 벌이는 전쟁에 휘말리게 빠진 것이다. 1904년 2월 일본은 청나라 리스난구에 있던 러시아 군대를 기습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를 먼저 몰아낸 뒤 대한제국을 독차지하려는 일본의 흉악한 속셈이었다. 대한제국은 전쟁에 밀려들지 않기 위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며 체결했다. 한일의정서에는 일본 군인이 한반도 일본 군인이 한반도 어디든지 마음대로 주둔할 수 있고 일본의 뜻대로 전쟁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대한제국은 언제든지 일본을 도와한다는 내용이 들렸다. 일본은 싸우는 적적 러시아를 물리쳤다. 게다가 영국과 미국까지 나서서 일본을 지지하고 전쟁 자금을 빌려줬다. 두 나라 모두 청나라를 노렸는데 거기에 방해된 러시아가 되는 러시아를 일본이 몰아내길 바랬던 것이다. 1년 넘게 끈 전쟁 1905년 9월 영국과 미국이 주선으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끝이 났다. 포츠머스 조약에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다는 인정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영국과 미국은 모두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주의 국가였고 세 나라는 마치 거래를 하듯이 서로의 식민지를 지배를 승인하였다.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 하는 일본 제국주의 즉 일제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너무 한데. 일본은 대한제국 지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자 거리낄 것이 아무도 없었다. 1905년 11월 일본 고위 관리인 이토히로 우미가 많은 일본 군인과 경찰을 거느리고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토는 궁궐에 들어가 고종 황제에게 미리 준비해온 조약문을 하나 내놓고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조약문에는 대한제국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징계를 거치지 않고서 국제적으로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고종은 도저히 발을 쓸 수 없었다. 그 내용은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고 외교권을 넘긴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건네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토는 고종이 끝내 설명하지 않자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대신들을 불러들였다.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에서 등면정 회의를 열렸다. 일본군 3만 경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회의장에서는 이토가
8명의 대신들 한 사람에게 조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을사조약에 서명한 을사오적. 이토이로 부미가 소집한 내각회의 8명 각부 대신들은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 부인 대신 민영기, 법무 대신 이하영을 뺀 나머지 5명은 을사조약에 찬성하였다.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 나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외부 대신 박재순이 그들이었다. 사람들은 조약에 찬성한 5명 대신을 나라의 적이라고 의미로 을사오적을 붙였다. 이들은 대한제국에서 가장 높은 관리 외에도 나라를 파는 일에 앞장선 것이다. 을사오적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가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일본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반대한 사람들은 곧장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토는 찬성한 5명의 유자 군인을 시켜 외교부 담당 외교부 대신에 도장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고는 마음대로 도장을 찍은 뒤 조약의 성립을 선포했다. 이 조약이 이른바 을사조약이다. 일본은 곧 대한제국 외부를 통감부를 설치하여 외교를 모두 담당하게 했고, 통감부의 우두머리 통감에 이토를 명하였다. 이토는 통감부에 시작됐다. 일본 외교 사무만 보려고 통감부를 설치한 게 아니었다.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었다. 을사조약에 분노하다. 우리 2천만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4천년 국민 하룻밤 사이에 별인간 망하고 살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일본 강압 을사조약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이날을 모아온다 뜻의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장지연은 을사조약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고 나라를 일본에 맞추고 을사오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장지연은 일본의 눈을 피해 신문을 배포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곧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한매일신보에서 조약 체결이 불임을 밝히고 을사오적의 잘못된 게 파헤쳤다.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항의도 조리종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상철, 조병세, 민영환, 최익현 등 고위 관리 출신들은 대거에 엎드려 을사오적을 처단하라, 조약을 폐기하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안병찬은 대궐 앞에 도끼를 들고 와 조약을 파기하고 을사오적을 처단하지 않고 도끼로 자신을 치라며 강경할 뜻을 보였다. 이들은 산도신문에 그대로 실려 조약을 반대하는 여론을 불질렀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수학을 단련했고 종로거리 상인들 가게에 문을 닫았다. 종로거리 한복판에 나와 자주권을 지키자는 글이 나불고 조약을 폐기하는 사람들의 외침은 거리에 울렸다. 일본 경찰과 군인이 칼을 휘두르며 사람을 체포하려 하자 돌멩이를 던지고 경찰을 습격하며 저항했다. 일본 경찰이 휘둘러 대신 총칼에 사람들이 쓰러졌고 붙잡혀간 사람도 많았다. 분을 가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 특히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고종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던 민영환은 각국 공사 간의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자결이 뭐야?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 밖에도 홍만식, 조병세, 손명순 등의 대한제국 고위 간부들의 목숨을 끊어 조약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실력을 키워 나라를 지키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